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융합 네 번째 지문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사고 실험이 이 글의 제재, 즉 중심 소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자연 법칙에 어긋나더라도 합당한 근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사고 실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상상이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오케이. 자,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자연 법칙에 좀 어긋나도 괜찮다. 그죠? 합당한 근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뭐가? 사고 실험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과학자의 경험적 실험과 달리 실제로 가능한 실험은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언뜻 보면 맞아 보여요. 왜냐면, 사고 실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정의를 보시면, 자,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뭐 법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 해서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할 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논리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지 어떤 것이 되냐 안 되냐, 뭐 현실에서 되냐 안 되냐, 법칙이 있냐 없냐, 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지 2번에서 말하는 실제로 가능한 실험은 할 수 없다. 자 요것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쵸?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죠? 논리적이기만 하면 모두 다 오케이 라는 얘기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도 볼까요?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한 실험이 실제로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안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게 상상한 실험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네 번째.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상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학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 가능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지도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자, 5번. 생각만으로 진행하지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보다를 다시 자 생각으로만 진행하지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본다는 점에서 실험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첫 번째 문단에도 나왔다시피요. 거기서 본 것처럼 사고 실험을 실험이라 부르는 것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처럼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러 변수를 그죠? 조절해본다. 그죠? 바꿔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험의 일반적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현지에 있는 대로 비록 사고 실험은 생각대로만 진행하죠. 자, 그렇지만 목표를 정하고요. 결론이 도출되는 거를 본다는 점에서 역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이 사고 실험의 정의, 그죠? 이 정의, 그리고 이 정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볼 수 있었나? 이런 그런 문제를 냈다는 거죠. 네. 자, 연계가 된다 그러면 역시 이런 그 개념의 정의나 조건을 잘 찾아서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실까요? 자, 기억 디귿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기억 디귿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 여기 있는 거죠. 네. 자, 볼까요?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어떤 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니은은 실제로는 안 되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어. 자연 법칙에만 맞으면 돼. 이게 니은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디귿은 법칙적으로도 안 돼. 근데 상상하는 데는 돼. 자, 그러니까 서로 포함관계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게 더 제일 넓다? 보니까 법칙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게 디귿이죠. 그죠? 논리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가 디귿이니까 보니까는 어때요? 얘는 법칙적으로는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실제로 가능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논리는 생각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는 디귿이 니은도 포함할 수 있고 기억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디귿이 니은을 포함하는데 그러면 니은과 기억의 관계는 어떠냐? 자, 얘는 어땠어요? 니은은 법칙적으로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죠. 그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나 법칙에는 어긋나지 않으면 돼. 자,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인 기억을 니은이 포함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디귿이 니은을 포함하고 그 니은이 기억을 포함하는 자, 요런 선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종이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3번 문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전지전능한 악마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는 어떤 지식도 속일 수 있다. 자, 아까 악마 얘기, 그죠? 좀 다소 황당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여기는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죠. 자, 이 악마 사고 실험인데, 자, 여기 보면 이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이제 속여, 그죠? 그래서 지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자, 그랬을 때 그런 전지전능한 악마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면, 자, 우리가 믿는 어떤 지식도 속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그 실험에서는 걔가 우리를 속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그 지식, 어떤 지식도 모두 다 속일 수가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얘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데카르트의 사고 실험에 전지전능한 악마 역할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말했죠. 어떻게? 현대에 들어서 컴퓨터에 의해 가상현실이 점점 가능해지니까 이런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즉, 이 악마 역할을 누가 한다? 컴퓨터가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2번도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에 3번은 슈링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적 진술에 대한 비판이 목적이었다. 자, 요거는 아까 저기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죠? 비판이 목적이었었는데 오히려 어떻다고? 이 양자역학의 내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4번.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 이것도 역시 본문에 써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실험이 있었는데요. 자, 반박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반박한다는 것은 대상을 비판한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론의 모순을 지적한다는 것도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는 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옳은 선지였고요. 자, 그럼 5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레이에 따르면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가 묶인 물체는,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묶이기 전의 물체들보다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느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지에서 검증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 자, 일단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가벼운 물체랑 무거운 물체가 합쳐졌어. 그죠? 자, 합쳐졌을 때, 자, 얘는 묶이기 전의 물체들보다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보다 빨리 떨어지느냐, 그리고 느리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묶인 뭐 보시면, 자,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의 물체들의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의 물체들보다 무거움으로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중간 속도 하고요, 더 빨리 떨어진다. 이 두 개가 있었죠. 그렇죠. 중간 속도랑 더 빨리.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중간 속도 얘기는 없고 느리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느리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중간 속도라고 했지, 느리게라는 아닌 거죠. 그죠? 중간 속도. 자, 그렇습니다. 이게 착각이 쉽습니다. 자, 느리게는 아닙니다. 느리게라고 한 적 없고요. 중간 속도라고는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4번 문제 보십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A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가장 적절한 건 문제는 일단 이 내용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요. 정리를 해 놓고 이 정리된 내용하고 제일 비슷한 말의 선지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 글씨가 아주 좀 별로입니다. 그죠? 예, 정리라고 예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한 다음에 그와 가장 유사한 선지를 고르면 답이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A가 뭔가 봤더니 A 어딨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A는 C는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뭐다? A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C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이죠. 오마이갓 할 때 그 갓이죠. 그죠? 자, 근데 주사위 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사위 놀이는 어떤 확률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죠?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테고. 자, 확률 게임. 그죠? 6분의 1 확률을 가지고 노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확률 같은 건 없다. 예,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자, 확률은 없다. 확률 게임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내용이 선지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1번에도 지금 확률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도 확률 얘기가 있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1번하고 3번만 좀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고양이의 생존 가능성의 확률은 절반이 아닌 더 큰 것을 가져야 된다. 근데 앞에서 이 A 얘기를 하면서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절반일 수밖에 없죠. 그죠?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죠. 죽느냐. 그죠? 자, 요 두 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50%의 확률일 거고요. 자, 그러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3번. 고양이의 삶과 죽음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A에서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주사위 같은 거 안 해. 자,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보기의 실험을 바탕으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번에도 적절한 것이네요. 그러면 A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기와 연결지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관관계, 그죠? 지문과의 연관성, 자, 이거를 따져보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뭐였냐면요, 앞서서 제시가 됐던 과학에서의 그 수랭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이잖아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확률이 있다, 그죠? 살 확률 절반, 죽을 확률 절반,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확률이 절반, 산 상태로 발견될 확률이 절반,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가지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슬릿에 입자를 쏘면 입자는 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검출기에는 A처럼 두 줄만이 생기게 된다, 이거죠. 자, 반면에 이중 슬릿의 소리와 같은 파동을 쏘면요, 파동이네요, 그죠? 쏘면 회절과 간섭 현상으로 인해 B처럼 이렇게 파동 검출기에 두 줄이 아닌 여러 줄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런 가루 같은 걸로 쏘면 두 줄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파동 같은 걸로 쏘면 여러 개가 생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빛은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빛을 쏘아주는 경우에도 검출기에는 두 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파동성 때문에 여러 줄이 생길 수 있대요. 자, 어떻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얘기했었던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 살아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자,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성질이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자를 사용해서 같은 실험을 실행해 보면 전자 역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출기에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성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요? 전자 가지고 해보는데도 똑같이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성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고양이가 살고 죽는 거나 여기서 파동 실험을 해보는 거나 전자 가지고 해보는 거나 다 똑같다. 둘 다 절반의 확률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 경우 검출기에 간섭 무늬가 검출된다. 그렇습니다. 자,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를 알기 위해 슬릿 옆에 관측 장비를 설치했어요. 자, 달라진 점은 관측 장비 설치. 관측 장비를 통해 전자가 어느 슬릿으로 통과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이때는 간섭 현상이 사라졌다. 자, 그렇습니다. 관측 장비만 갖다 놨는데 간섭 현상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즉 전자의 파동으로서의 성질은 사라지고 입자로서의 성질만이 남은 것이다. 그럼 아까 고양이로 얘기하자면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했을 때 딱 관찰을 해봤더니 살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었을 확률은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입자는 한 번에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며 파동은, 자, 다시 볼게요. 입자는 어떻다고? 한 번에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고요. 자, 파동은 한 번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역시 차이점 체크해야 되겠죠? 차이점. 자, 어떻게? 입자는 한 번에 하나의 공간 존재한다. 그리고 파동은 한 번에 여러 군데. 그죠? 한 군데, 여러 군데. 자, 관측을 시작하는 순간 이 입자에 영향을 주어, 즉 파동 함수가 분괴되어 입자로서의 성질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복잡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정보만 간추리기. 자, 이 테크닉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내용 없이 그냥 이것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왜 그런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그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고 오직 본문에 있는 그 A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를 잘 정리만 하면, 간추리기만 하면 된다. 즉 정보 간의 그 관계만 잘 따져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양이의 생과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 것은 간섭 현상이 더 잘 일어나기. 근데 이건 더 잘 일어나고 자시고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확률 절반 그거만 따져보는 거지 더 잘 일어나거나 더 못 일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 선지는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자, 빛이 입자와 파동의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고양이의 생과사 두 상태를 의미하는군.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언뜻 보면 맞아 보입니다. 자, 빛이 입자와 파동의 두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각각 고양이의 생과사. 그러면은 입자가 곧 생이고 파동이 곧 사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그런 것이냐? 지금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이게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전자의 성질이 입자의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관찰했을 때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느냐,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느냐, 이 얘기가 결정된다는 거지. 자, 입자가 곧 생이고 파동이 곧 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전자가 동시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고양이의 생과사 두 상태가 중첩된 상태, 겹쳐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파동 함수의 기술로 가능하겠군. 자, 그렇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 고양이의 생과사 두 상태는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보가 되고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자,
자, 그러니까 3번 선제 보시면 이렇게 생과 사 두 상태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파동 함수로 기술할 수 있다. 왜냐면 파동 형태로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전자를 쏘아서 고양이를 관찰하면 여러 마리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 마리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입자성이 나타나는 점에서 파동 함수의 붕괴는 고양이 사고 실험의 핵붕괴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핵붕괴. 자, 핵붕괴는 어떤 역할을 하냐 봤더니 자, 고양이 실험에서 자, 아이고. 자, 보시면 자, 핵붕괴가 1시간 안에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된다. 즉, 핵붕괴가 하나의 원인이 돼서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고양이가 죽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5번 선지는 뭐라고요? 입자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파동 함수의 붕괴가 곧 사고 실험의 핵붕괴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정답은 3번에 있는 전자가 동시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과 생과 사 두 상태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파동 함수의 기술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은 아주 쉽게 나온 거죠. 그죠? 파동 함수로 기술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융합 4번 지문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꼭 저한테 댓글로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요청에 의해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